예, 안녕하세요. 11주차 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한 것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학습한 것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였습니다.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서 매입 재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 운반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자 만약에 상품을 취득하면서 지불했다. 그러면 상품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은 창고에 자기 회사 창고에 있지만은 내 재고자산이 아닌 게 있었고 나의 창고에 없더라도 나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요거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해서 했었죠. 자, 재고자산. 자, 상품은 또다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량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수량을 파악합니다. 자, 수량을 파악하는데, 즉, 재고자산의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파악합니다. 우리는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계속기록법입니까? 네, 위에 게 계속기록법이죠. 자, 볼게요. 기초수량에서 매입수량을 더하고 기말을 어떻게 파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판매가 될 때마다 장부상에서 기록을 하겠다는 얘기죠. 장부에서 기록을 해서 기말을 어디서 파악하겠다? 장부에서 파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계속기록법. 자, 밑에는 보시면 기초수량에서 매입수량 똑같습니다. 그죠? 상품 계정에 차변의 기초에서 매입액입니다. 여기서 기말 재고 수량을 어떻게 하겠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가서. 그래서 실제로 기말 수량을 파악해서 단기 판매 수량을 계산하겠다. 이게 실지 재고 조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간혹 책에 보시면 이걸 수량으로 안 하고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원가 이렇게 써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말 재고액 이렇게 써놨는데 자, 실제로는 보세요. 여기에 단가가 기초 수량에다 단가가 곱해지면 기초 재고액이 되겠죠. 매입 수량에다 단가가 곱해지면 매입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수량에다가 단가가 곱해지면 기말 재고액이 되죠. 요거 보세요. 근데 판매 수량은 우리가 매입당 지금 단가라는 얘기는 매입 단가입니다. 즉 매입 단가가 곱해지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판매 단가가 곱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매출액이죠. 그죠? 근데 어찌됐든 이 매출액은 판매 단가를 곱해서 매출액이 나오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뭘 계산해야 돼? 뽑아내야 된다. 매출 원가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 수량에다가 매입 단가를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요거 하고 자, 요까지 했었고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부상에서는 계속 기록했더니 100kg인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난리가는 부분이 있고 옆집 아줌마가 훔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95kg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5kg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동시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나옵니다. 그죠? 장부와 실제의 차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 합니다.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 상품 계정을
상품 계정은 이 하나의 계정에서 지금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법이다 합니다. 이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상품을 구입했을 때, 즉 FAT나 전산회계 시험을 칠 때 상품 계정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회계원리 시간에는 3분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잠깐 개념만 설명하는데, 제하고는 이 요 장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상품 계정에 가만히 보시면 기초재고액이 차변에 있을 겁니다. 그죠? 기초재고액이 있었고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다? 상품이라고 차변에 처리를 합니다. 구입액이 왔죠. 전산회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AT. 자, 구입을 했고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변에 상품 매출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판매 시에 지금 적히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기중에 보세요. 기초재고액과 구입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기초상품 재고액과 상품 매입액이 저기에 상품 계정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수정전 시산표상에서 상품 계정 차변 합계액이 결국은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을 짓게 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산표 모아는 총계정 원장의 시산표에서 상품 계정의 차변 합계액은 기초재고액과 구입액이 적힙니다. 왜? 판매될 때 원가로 상품을 기록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 매출로만 처리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결산을 할 때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실제로 실제 재고 조사를 했더니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초 재고액이 100원, 상품 매입액이 만약에 900원이었는데 실제로 조사했더니 기말 재고액이 200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재고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하고 기말 재고액 뺏는 800원이 매출원가죠. 그죠? 맞죠? 됐습니까? 800원이. 그래서 결국은 800원치가 팔리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100원이고 900원인데 기말이 얼마였다? 200원이었다면 팔린 게 800원이죠. 상품이 팔렸죠. 자기인데서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요. 시험 문제는 전산에게 치면 무조건 나오는 거죠. 실지 금액, 실지 재고조사액이 재고조사 금액이 얼마다 하면 시산표상의 차변 합계액이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입니다. 그죠? 거기서 기말상품 재고액 뺏는 게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3분법이라는 얘기는 상품 계정을 어떻게 한다? 매입, 매출, 상품, 뭐 2월 상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세 개로 매입, 매출, 상품 계정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게 3분법입니다. 요거는 회계원리 시간에 하세요. 조금 요거 한번 복습하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전산회계 시험 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아마 요렇게 분계를 매입했을 때는 상품,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자, 그래서 3분법을 쓴다면 매입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매입. 팔았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한 5분 정도 빈 종이에 직접 써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계속기록부과 실지재고조사법의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실지재고조사법은 볼게요. 구입 시에 우리가 전산회계선 상품 판매 시에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상품 매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교재에 있는 것은 3분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입했을 때 어떻게 매입,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외상 매입금이죠. 그죠? 부채죠. 적고. 자, 판매 시에 어떻게 했다? 판매 시에는 대변의 매출,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 놓고 맞았죠. 근데 계속 기록 부분 한번 볼게요. 구입 시 어디? 상품 계정에 처리해 줍니다. 그죠? 판매 시에 외상 매출금과 매출로 처리해 주는데 볼게요.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구입 단가가 만약에 100원입니다. 100원인데 자, 구입 단가가 100원이니까 자기가 여기서 1000원, 1000원 했겠죠. 근데 이놈을 팔았다면은 팔았는데 매출 단가가 120원입니다. 그러면 팔았다면 1200원에 팔았을 겁니다. 그죠? 1200원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판매가 될 때마다 매출 원가로 계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짜리가 나갔다, 1000원짜리 상품이 나갔는데 판매가 되었으니까 어디서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해주는 게 계속 기록법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를 해두는 게 좋겠죠.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갑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초가 지금 100개고 6원이니까 6,600원. 기말이 400개고 6원이니까 2,400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자, 계속기록 부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기록법 좌측에 적어 볼게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자, 계속기록법은 차변의 상품 얼마? 5,400원 외상으로 샀다 봅시다. 외상 매입금 5,400원이겠죠.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3분법을 쓰고 있다면 매입 혹은 상품으로 우리 전산얘기라면 상품 5,400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5,400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팔았네요. 팔았는데 구입단가 얼마? 6원짜리입니다. 그죠? 계속기록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품이 600개가 6원짜리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다? 68이 48, 4,800원에 팔았네요.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4,800원. 자, 매출 4,800원. 전산회계라면 상품 매출이죠. 근데 요거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를 기록을 해줍니다. 상품이 얼마? 상품 감소죠. 얼마 감소입니까? 3,600원 감소된 게 뭐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 그냥 대변의 매출 얼마? 4,8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해가 끝내버리죠. 4,800원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자, 기말에 계속기록법을 적용했다면 이미 판매가 될 때 매출 원가를 계상했기 때문에 뭐 한다? 분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분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학습하자 했죠. 나중에 학습을 하자고 했지만 살짝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살짝만 한번 볼게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기초가 얼마입니까? 상품 계정 기초가 600원이다. 그죠? 기말이 얼마? 나중에 조사대가 들어왔는 게 2,400원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입 계정에서 보시면 매입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5,400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놈을 어디에다가 매출원가로 다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을 기초재고액을 매출원가에, 기말재고액을 매출원가 대변에, 매입액을 매출원가 계정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가 보시면 여기에 기초재고액이 들어오고 매입액이 들어오고 기말이 들어오니까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매출원가 차변에 잔액이 생기겠죠. 기초에서 매입액 들어오고 기말 빠지면 매출원가가 차변에 잔액이 생기면서 요 금액이 매출원가로 계상되는 분계를 해주게 됩니다. 요거 대체 분계인데 요거 다시 지금 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연습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알았죠? 자, 답지는 지금 이렇게 답지를 적어놨죠. 그죠? 한번 1번 구입 시 실지재고조사법 매입 잡고
판매 시 매출 잡았죠. 계속기록법 상품 잡고 매출 잡았는데 구입 시마다 매출 원가도 잡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결산일의 붕괴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량 곱하기 단가였는데 이제 수량은 우리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단가입니다. 단가인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까 봤다시피 구입되어 들어올 때마다 수량 곱하기 단가가 다 다르죠. 상품에 따라서 단가가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단가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별법이 있고요. 이건 뭐냐면 상품 하나마다 어떻게 우리가 단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 주로 골동품 같은 거 한번 보시다. 골동품, 서화 이런 것들은 하나마다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되죠. 이거 골동품은 100만 원짜리인데 요거는 200에 샀구나. 그 다음 판매가 될 때 만약에 150원에 판매가 되었다. 50만 원이 팔아서 이익을 봤구나. 이거 250에 팔았다. 이거 팔아서 50만 원 이익을 봤구나. 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개별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매입 가격별로 판매된 것과 재고도 남은 것을 구별하여 재고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남아있는 가격을 다 알 수 있죠. 자, 매입할 때 상품에 가격표를 붙이는 방법으로 매입 상품별로 매입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할 때에 판매한 상품의 매입 원가,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포스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전산으로 포스를 찍고 그다음 구입 단가가 있을 거고 판매가 될 때 포스도 찍으면은 이거와 이게 매칭이 되죠. 사실 요즘은 이 포스라는 것 때문에 개별법의 적용이 훨씬 쉽습니다. 그죠? 쉬운데 어찌되었든 기업에서는 이 개별법을 적용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개별법이 있었고 나머지가 이제 원가법이라 합니다. 이 원가법 이외의 방법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중급 이상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원가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 먼저 선입.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고 가정합니다. 영어로 first in, first 빠졌네요. first out입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FIFO, FIFO라고 읽기도 하고 FIFO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뭐한다? 기말에 재고로 남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품이 자, 기초에는 5원짜리, 6원짜리가 남았습니다. 자기가 기중에 매입을 했는데 7원, 8원, 9원이 매입되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3개가 판매됐다면 어떤 게 판매가 됐겠습니까? 네, 5원, 6원, 7원이 먼저 들어왔죠. 5원, 6원, 7원이 먼저 들어왔다고 먼저 들어온 이 5, 6, 7원짜리가 판매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기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근에 매입된 는 9원, 8원짜리가 남았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입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는 맞죠? 그죠?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실제 물량 흐름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죠? 물량 흐름과 일치합니다. 그죠?
자, 선입선출법 한번 읽어보고 다음 장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선입선출법 first in, first out을 볼게요. 자, 지가 3월 2일자에 200개 400원씩 들어왔네요. 현재 재고 창고 속에는 어떻게 2000개에 얼마짜리 400원이니까 얼마 있습니까? 80만 원 있다고죠. 창고 속에는. 자, 3월 15일 날도 매출이 6,000개가 매입됐는데 얼마? 440원에 매입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창고 속에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2,000개짜리가 얼마? 400원짜리가 2,000개 있고 440원짜리가 얼마? 6,000개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창고 속에 3월 2일 날 매입할 때 400원 창고 속에는 400원짜리 2,000개가 있었는데 3월 15일 날 다시 6,000개가 매입됐으면 창고 속에는 400원짜리 2,000개, 440원짜리 6,000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몇 개가 팔렸다? 4,000개가 팔렸습니다. 자, 이 4,000개가 팔렸는데 자, 어떤 단가, 이제 단가를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어디에 서 있다? 단가에 서 있습니다. 그죠? 자, 단가에 서 있는데 4,000개가 팔렸는데 단가를 적용시켜 주는데 뭐 한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2,000원짜리가 아니고 400원짜리가 2,000개 나갔죠. 그리고 나머지 2,000개는 440원짜리가 2,000개 나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얼마? 80만원. 그 다음에 요건 얼마? 88만원이죠. 그러면 이때의 매출원가는 얼마가 대응된다? 얼마가 됩니까? 매출원가는? 168만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판매 가격이 500원이다. 그러면 200만원이 매출액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팔리고 나면 창고 속에 4,000개 남아있는 이건 얼마짜리가 남아있다? 440원짜리가 4,000개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440원짜리가. 자, 다시 415원짜리가 2,000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창고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440원짜리가 4,000개 남아있고 또 나머지 415원짜리가 얼마? 2,000개 남아있게 되겠죠.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요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갑니다. 그죠? 먼저 들어온 3월 2일자부터 먼저 나가고 그 다음 3월 15일자가 나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백지에 자기가 풀어보고 뒤에 답지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해답을 한번 볼까요? 매입에서 2,000개 400원짜리가 2,000개 있었습니다. 80만원이죠. 상품 재고장 기입하는 것 또한 회계 원리 시간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양식이 이렇게 매입, 매출 잔액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죠? 수량 2,000개, 단가 400원, 80만원이 이때 창고 속에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매입이 되었습니다. 440원짜리가 6,000개 매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264만원이죠. 그럼 이때 창고 속에는 400원짜리가 2,000개 있고 440원짜리가 얼마? 6,000개 있었죠. 자, 이제 매출이 몇 개 이루어졌는가 하면 4,000개가 이루어졌습니다. 4,000개가 이루어졌는데 뭐가 팔렸다? 먼저 들어온 400원짜리 2,000개가 먼저 팔리고 나중 들어온 440원짜리 2,000개가 팔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된다? 80만원, 88만원 합천 168만원이 뭐가 된다? 예,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 그리고 창고 속에는 440원짜리 4,000개 176만원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415원짜리가 2,000개 매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맞겠죠? 83만원. 그럼 이때 참고 속에는 440원짜리 4,000개, 그 다음에 415원짜리 2,000개가 남게 됩니다. 기말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다음 기도 넘겨주기 위해서 매출란에 요걸 적어줍니다. 그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기도 넘어가면은 매입에 다음 단계도 넘어 들어오니까 매입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들은 나중에 뭐 전사 내게 되면 자동으로 적히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마시고, 지금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장부상에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죠. 계속 기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기록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걸 우리가 상품이라는 데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상품. 조금 전까지 풀었는 거는 계속 기록법입니다. 그죠? 첫 번째, 지금 보세요. 2,000개가 얼마가 있었다? 400원짜리가 2,000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6,000개가 들어왔는데 440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또 들어왔는 게 얼마? 415원짜리가 2,000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들어왔는가 하면 2,000개, 6,000개, 2,000개 중에서 판매가 몇 개 됐어요? 우리가 4,000개가 판매가 됐죠. 기말에 가서 봤더니 얼마? 6,000개죠. 자, 보세요. 만 개 맞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갖다가 만약에 6,000개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6,000개 기말에 직접 가서 보니까 실지재고조사법 봅니다. 지금 조사법입니다. 그죠? 감모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말에 갔더니 6,000개입니다. 근데 기말은 뭐부터 남는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기말은 나중 들어온 놈부터 먼저 남죠. 가장 최근 거부터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는다? 6,000개는 415원짜리가 얼마? 2,000개 남고, 나머지 440원짜리가 4,000개 남습니다. 그죠? 이게 기말재고액이고 기말재고액입니다. 그죠? 자, 이거 앞부분에 푸른 기말재고액 결과와 같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말재고액 결과와 같습니다. 그죠? 매출원가도 보세요. 몇 개 팔렸다? 4,000개가 팔렸는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가죠. 2,000개가 400원. 그 다음에 440원짜리가 2,000개 남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험 풀이 용어로는 선입선출법을 문제를 풀 때는 장부상에서 다 적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T 계정에 넣으시고 2,000개 들어왔고 6,000개 들어왔고 2,000개 들어왔으니까 총 10,000개입니다. 그죠? 10,000개 중에 기말에 가서 보니까 6,000개 남았으니까 4,000개가 팔린 거죠. 이렇게 놔놓고 팔린 거의 매출원가는 먼저 들어온 놈부터 적용을 시키고 기말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가장 최근의 단가부터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꼭 자기의 손으로 백지에다가 이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몇 번을 연습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진도 나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걸 1시간 이상 연습을 시키는데 1시간 이상 여러분이 연습하세요. 알았죠? 알겠습니까? 자,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되고 나면 나머지 뒤에 2차 시부터 하게 되는 호입선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과서 이 페이지들 적어놨죠. 교과서 있으신 분들은 교과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건강 조심하도록 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